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의회가 속속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인천 계양구에서는 의원들이 투표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취임식까지 해놓고 이틀 만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진재 기자. 계양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까지 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상임위를 구성한다면서 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계양구에는 지난 1일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장단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도시위원장에 선출됐던 더불어민주당 조덕재 의원이 취임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사전에 김경식 의원을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하라고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에게 지시했고, 원구성이 지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추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덕재 의원이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계양구에는 3일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을 후반기 자치도시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앞서 계양구의회는 일부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를 선호하면서 상임위 구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계양구에는 원래 지난달 25일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배정받기를 거부하면서 의장과 부의장만 먼저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은 지연됐는데요. 결국 후반기 의장단 임기가 시작하는 7월이 되자 신정수 후반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계양구의 내부에서는 지방의원들 각자가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선출직이고 또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원구성을 했는데도 특정 정당의 압력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건 문제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재만 계양구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28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각 지역 선거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선출이 된 그 민주주의 원칙으로 선출이 된 사람을 그 당의 개입과 압력을 통해서 사퇴를 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선출을 시킨다는 건 이건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5호선 연장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오늘 12일 예정된 대광리의 5호선 공청회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노선이 잡혔다는 것이라며 이제 5호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5호선 노선이 확정되면 9호선 노선도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5호선에 1.4km만 연장하면 9호선까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준비는 이미 끝났고 시점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안부와 이야기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하군 연장 철도 사업, 소각장 및 건폐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김병수 시장은 이달 중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간 관계상 못다한 답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민선 8개 공약 70개 사업 가운데 39개를 완료해 공약 완료율 55.7%를 달성했습니다. 또 현재 완료율에 추진 중인 공약의 이행 정도를 더한 공약 추진율은 80%를 넘었는데요. 부평구는 민선 8기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캠프마켓 꽃밭 등 친화 공간 조성, 부평 블랙데이 홍보, 아동 친화 도시 정책, 생태 놀이터 조성, 신트리 공원 지하 주차장 신설 등을 꼽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인천역 복합개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데요.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공공기업 협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도록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지난달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 뒤 아파트 단지들 간 선정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동 신도시는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등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사업성이 있는 선도지구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하면서 다른 일기 신도시들보다 많은 평가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항목의 경우 건축계획과 이주대책 지원 여부, 구역 정형화와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 정성평가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국토부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보다 평가 항목을 더 구체화한 모습입니다. 사업성 분석이 아직 어렵지만 선도지구 평가 과정에서 사업성 판단 요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이와는 달리 부천시는 정량평가 위주로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총 100점 평가 중 주민 동의율이 70점이고 주차장 여건이 10점, 통합단지와 세대수 규모가 나머지 20점을 차지합니다. 주차장 여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과 통합단지 규모가 앞서면 재건축 선도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분당 신도시처럼 정성평가 항목을 세분화할 경우 주민들이 준비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고 평가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정량평가원으로 기준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단지가 더 사업성이 있는지는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아닌 단지에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단지인데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 단지가 선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또 사업성 문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선도지구 시각에선 사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한 중동 신도시 입장에선 다른 일기 신도시들보다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과정에서 사업성 판단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화성 화재 사고 관련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도는 우선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550만 원, 중상자에게는 367만 원, 경상자에게는 183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도는 긴급 생계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사고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또 1,400만 도민과 희생자, 유가족들께 가장 바라는 길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수많은 법안들 중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종전의 경기 분도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북부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원하는 법안도 이곳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문턱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 국회는 지금에서 만나봅니다. 정성호의 1호 법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 어떤 법일까요? 네, 법안 이름 그대로 경기 북부의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특별 광역자치도를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갖고서 자치권을 강화하고 또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정권을 좀 확보해 갖고 경기 북부의 독자적 또는 주체적 발전을 추진하자고 하는 법안입니다. 22대 이제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이 법안을 첫날부터 발의를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법안 발의한 이유가 뭘까요? 경기 남부에 비해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독자적인 발전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의 그런 의지를 반영한 법이고요.
이게 이제 총선 1호 공약입니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력해갖고 또 함께 추진하기로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향한 시선이 찬반 여론으로 좀 네네. 몰려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기 북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적극적인 홍보 및 또 서명운동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갖고 정치권이 움직여야 됩니다. 도의회 의원들의 공감대 그리고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를 포함한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라 파주의 민주당의 박정우 의원 또 국민의힘의 중진이신 김성원 의원 등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비수도권의 우려나 반발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경기 북부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 갖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기하고 또 낙후된 경기 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대 때 또 발의가 됐지만 임기 만료를 폐기했는데 네. 22대 때 어떻게 좀 통과를 시키실 예정이신지. 정부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바로 인접한 동두천 연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당의 중진이신 김성원 의원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의원들의 우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게 아니겠냐 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경기 북부만의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특화된 발전 방안들을 저희들이 법에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뭐 발의하시거나 경기 북부의 취약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갖고 현재 예타라든가를 할 때 그 기준이 500억입니다. 이 500억의 기준을 1,000억으로 좀 올리는 법안들을 저희들 제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산 휴가에 따른 급여를 갖다가 세금 공제해주는 그런 법안들 좀 준비하고 있고 또 기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경기 북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양주를 비롯한 인근 경기 북부 지역이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3일 LG 헬로비전과 인천 상상 플랫폼 AI 기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천 상상 플랫폼 내 인천시 교육청 AI 융합교육센터와 LG 헬로비전 뮤지엄 L을 활용해 미래 인재 양성에 협력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LG 헬로비전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용료 할인과 체험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두 기관은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해 운영하고 LG 헬로비전 렉처룸과 시교육청 AI 융합교육센터 공간을 활용한 AI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두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가운데 6억 원 미만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 8,180건을 분석한 결과 6억 원 미만 거래가 3,024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1, 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전셋값과 분양가가 상승하자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는 폐배터리 재활용업 17곳을 대상으로 오는 4일까지 시군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반은 2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시군 소방서도 참여합니다. 점검 내용은 폐기물 보관 장소 적정 유무와 CCTV 설치 여부 등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